네, 여러분 이어서 우리 조각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각 18번 과세표준과 매출세 이 5문제가 나오고 다섯 문제면 여러분 거의 이것도 매우 중요한 거죠. 6번 회차 중에 5번 나왔다는 거는 가끔 한 번 안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늘 물어보는 주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봅시다. 자, 일단 여러분 그 공급과액 및 과세표준에 대한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또 우리가 이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바닥 보고 나서 풀이로 들어가시죠. 자, 일단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와 공급가액을 합한 걸로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말씀이고, 자, 요거 일반 과세자의 과표는 공급가액의 합계액이고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합계액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공급가액은 우리가 만약에 물건을 판매했다면 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을 공급가액이라고 하고, 공급대가는 공급가액에다가 부가가치세까지 더한 거를 공급대가라고 하죠. 자, 이렇게 알아두자. 표현 알아두자. 일반 과세자는 공급가액을 합계한 걸로 과표를 하고,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를 합친 걸 금액으로 한다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포함된 거를 공급대가라고 한다라는 거. 자, 금전으로 만약 그 대가를 받는다면은 그 대가로 하고, 금전 외의 대가를 받게 된다면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방금 전에 말했던 거 있네요.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걸 말하고,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즉 공급가액에다가 부가가치세를 더한 거를 공급대가라고 한다라는 거. 자, 알아둡시다. 자, 요 표현도 요것도 알아둬야 돼. 만약에 여러분 내가 공급을 했어. 그런데 내가 공급을 하고 받은 그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건 어떤 표현이에요, 여러분?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포함된 걸로 본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110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부가가치세가 10원, 공급가액이 100원인지 110원이 부가가치세는 없고 전부 다 공급가액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뭘로 선택한다? 요렇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110원에다가 110분의 100을 곱해. 그럼 얼마가 나와요? 100원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말하는 거야. 그 표현이죠. 요 표현도 잘 알아둡시다. 분명하지 않으면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본다라는 거라고요. 됐죠? 그리고 내가 물건을 주고 외국 통화로 받았어. 공급 시기 전에 받은 거를 달러를,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달러를 원화로 환가했으면 그 환가한 금액이에요. 공급 시기, 내가 물건을 쉽게 말해서 인도한 시점이 제일 무난하죠. 그 공급 시기 이후에 달러로 보유하고 있거나 지급받았다. 그럼 여러분, 공급 시기 이후에 환율 변동이 생길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걸 반영하지 않고 공급 시기로 확정한다는 거예요. 공급 시기의 환율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기 빨간색 돼 있죠? 여기 포인트야. 자, 공급 시기 전에 달러로 받아서 그걸 환가까지 하면 그 환가한 금액으로 픽스 되는 거고, 공급 시기가 지난 후에 달러로 만약에 받아서 그걸 갖고 있다. 그렇다면 공급 시기의 환율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표현을 보면 돼. 아마 여러분 우리 시험에 이거를 실제로 환가해봐라 금액 계산하는 문제로 객관식 문제에서 우리 시험이 아닌 경우에는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론 정리를 계속 가보시죠. 자, 특수관계인에 대해서 재화용역을 공급을 하는 경우, 그래서 밑에 나눠지는 거예요. 부당행위 계산에 부인에 적용된다. 이때는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과표로 한다라는 거 라고 하고, 자, 경우를 볼까요? 재화를 저가 공급 혹은 무상 공급한 경우 시가로 한다라는 거야. 상대방한테, 특수관계자한테 싸게 공급하거나 재화를 공짜로 줬다. 그러면 시가를 과표로 한다라는 거예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싸게 저가 공급했다. 시가로 한다는 거야. 됐죠? 자, 용역의 공급에 대해 대가를 아예 받지 않는 무상 공급의 경우는 어쩌냐는 거야. 무상 공급의 경우로서 엔드 요건으로 용역의 공급에 아예 공짜로 용역을 줬다. 이 경우에는 특수관계인한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보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고 차후로 봅시다. 그러니까 1번으로 아까 1번 문제 이게 나올 거예요. 봅시다.
이제 공급가액. 여러분 간주 공급부 아까 전에 시기 봤죠? 공급 시기. 만약에 면세 전용이었다. 그럼 여기 재화 사용하는 시점. 면세 사업에 전용한 시점. 여기 정리해놨습니다. 여러분 공급 시기 이렇게 옆에 다 해놨으니까 공급 시기는 따로 한번 체크하시면 되고, 이건 어려운 게 없었어. 아까 문제는 뭐였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공급 시기 틀린 걸로 뭐가 나왔어? 타사업장 반출하는 시점이 정답이잖아. 근데 아까 틀린 건 뭐? 타사업장에 반출하고 나서 그 후에 실제 소비자한테 판매된 시점을 공급 시기로 한다. 그게 틀린 걸로 나왔었죠. 됐죠? 공급 시기. 지금 여기서는 이 시기 말고 얼마로 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요거 조금 체크하셔야 돼. 일단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얘는 여러분 취득가액으로 해요. A 사업장에서 B 사업장으로 넘기는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고요. 자, 여기 따로 정리하시고, 지금 나머지 5경우 있죠. 판매 목적 말고 나머지 5개. 나머지 5개 뭐예요? 면, 영, 개, 사패. 요 5개. 면, 영, 개, 사패. 5가지의 경우는 뭐다? 자, 비삼각자산이라면 시가, 삼각자산이라면 간주시가로 해요. 여러분 조금 이제 공부량이 이제 좀 여기 갑자기 양이 많아졌죠. 잠깐 보세요. 비삼각자산은 시가, 즉 말 그대로 우리가 거래되는 그 가격, 시장 가격으로 하고, 삼각자산, 건물이라고 합시다. 건물은 여러분 시가를 우리가 시가로 간주하는 금액으로 우리가 식이 있어. 계산 식이. 취득가액에다가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율 곱하기 경과기간수. 즉 감가되고 남은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됐죠? 지금 이 부분이 다시 요 앞에 취득가액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율 곱하기 경과기간수는 잔여가액이야. 잔여가액. 시간이 흐르면서 감가상각돼서 깎여 나갈 거 아니야. 장부 금액이 작아질 거 아니야. 회계적으로. 그래서 어떤 시점의 금액을 찾았죠. 특정 시점의 잔여 가액을 잡은 거야. 여기에다가 뭘 곱해요? 자, 면세라면은 면세 전용 비율이 있는 거예요. 됐죠? 면세 100% 면세했다면 당연히 100%겠지. 갖고 있는 걸 전부 다 면세사부로 바꿨다면 100%일 거고요. 자, 여기에 대한 거고, 한 가지 더. 요 감가율에 대한 말씀. 건물은 5%, 나머지는 25%로 깎여 나간다고 봐요. 한 기관당. 됐죠? 자, 여러분, 방금 전에는 요 내용이 시험에 다 나오고 이러진 않아요. 그냥 이론 정리 차원이니까 내용이 좀 많은데, 요거는 한번 자주 보는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출 실제 문제에서 나오는 것까지만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이론도 같이 봅시다. 방금 전에 숫자로 봤고,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볼게요. 장기 할부 판매의 이자 상당액 또 포함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여러분, 명목가액으로 결국은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명목가액으로 판단해서 매출세액을 매기겠다라는 뜻이에요. 장기 할부 판매 이자 상당액 할인하면서 할부 판매에서 뭐 현재 가치로 할인하면서 생긴 차액, 현재 가치 할인 차액에 대해서도 전부 다 그거를 공급가액에 포함한다는 표현이잖아. 됐죠? 제한다는 게 아니라 그걸 포함한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명목가액을 과세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됐죠? 대가 일부로 받는 운송비도 포함, 개별 소비세 주세 포함. 여기까지는 아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넘어가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이 계산 문제로 물론 나올 가능성은 늘 있습니다만 표현 자체로만 보면 되기 때문에 제가 숫자까지 지금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죠? 공급가액에 장기 할부 판매에서의 이자 상당액을 포함한다. 요렇게만 알고 있으면 충분하다고요. 오히려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 매출 할인액. 이건 여러분 회계든 세법이든 어떤 세목이든 다 빼요. 그죠? 법인세법에서도 얘들 뺐잖아. 공급 입금해서 뺐던 항목이죠. 여기 부가가치세법에서도 뺍니다.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된 것도 빼요. 자, 재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 보조금은 제외되지만 직접 관련된 국고 보조금은 포함돼요.
여러분 이제 제가 조각으로 이렇게 던져드리고 있어서 조금 이제 갑자기 공부할 게 많아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 조각에서 필요한 전체 이론을 보는 거기 때문에 실제 문제화되면서 보면 그게 좀 공부할 양을 압축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일단 지금은 전체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론을 한번 봐두고 실제 문제를 풀 때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보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연체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반환하는 조건으로 받는 용기 대금은 포함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판매자 입장에서 그 용기 갖고 오시면 돈 돌려드려요 하는 거는 그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용기 회수할 수 없고 그냥 그릇 가격으로 그냥 받아버린 거야. 갖고 온다고 반환한다고 돈을 돌려주는 게 아니야. 그냥 용기 회수할 수 없는 조건인데 그런 상황에서 그릇값으로 받은 거는 그거는 포함해요. 비교하셔야 돼. 반환 조건부 용기인지 반환 조건부 아닌 건지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음식 숙박 용역을 제공하고 우리가 뭐 고급 음식점 가면은 종업원 봉사료가 따로 적혀 있는 데가 있어요. 보면 10% 붙이고 또 거기 또 막 부가세 붙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간혹 가다 보면 깜짝 놀라는 곳. 그런 곳에서는 뭐다? 구분하여 적고, 여러분 진짜 봉사료를 종업원한테 줘야 돼요. 서비스료에 대해서. 그 경우에는 공급가액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 공급가액이라고 해놓고 종업원한테 구분 기재되어 있지도 않고 종업원한테 주지도 않아. 그러면은 당연히 공급가액이 포함하는 거예요. 명목일 뿐인 경우니까 매출액으로 보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종업원 봉사료라고 무조건 제외한다 이러면 안 돼. 조건이 종업원 봉사료라는 명목으로 구분해서 적히고 그걸 실제로 종업원한테 지급해야 그 경우에는 매출액에서 빼주겠다. 매출세액에서 뺀다. 공급가액에서 뺀다라는 거야. 됐죠? 자, 여러분 조금 힘드실 수 있는데 한 걸음 더. 지금 이것 때문에 많이들 이제 헷갈리실 텐데, 우리 뭐 여러분 공부를 하시다 보면 세법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부가가치 세법에서. 아래는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라고 하거든요. 요게 많이 헷갈려요. 자, 요건 제가 빨갛게 뭐라고 적어놨어?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 아래 항목들은 일단 전제가 여러분 있어야 돼. 그래야 안 헷갈려. 여러분 일단 매출이 있었어. 앞선 시점에 타임라인상 시간 흐름상 앞쪽에 매출이 일어났어.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이런 사건들이 추가로 이어지더라도 앞에 일어난 매출에서 차감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방금 말한 게 이해됐으면 됐어요. 다시 한번 요 항목을 지금 볼 건데, 지금 이 항목들은 어떤 의미냐면 이게 매출이 지금 앞선 시점에 일어났어. 1억만큼 팔았다고. 근데 그 후에 1번, 2번, 3번 사건들이 그 후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앞쪽으로 가서 1억에서 일부를 차감해야지 아니라는 거야. 차감하지 마 이런 말이에요. 이해했으면 됐어. 지금 이걸로 뭐가 많이 헷갈리냐면, 자, 요 공만 따로 막 스토리 없이 방금 이해하지 않고 공부하면 아래 항목을 독립된 항목으로 보지 말라는 거야. 앞쪽에 매출에 연속돼서 일어난 이벤트, 사건으로 보고 이런 이벤트가 일어나더라도 앞쪽에 먼저 선행되어서 일어난 매출에서 차감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공제하지 말라는 뜻이라고요. 먼저 일어난 매출에서 공제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뭘로 많이 착각한다고요? 밑에 해당 항목을 독립된 항목으로 보아 차감하지 말라고, 공제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래 사건이 일어나면 과세 표준에 더하라는 건가? 아니라고요. 이게 앞쪽에서 1억만큼 팔고 뒤에서 이런 이벤트가 생겼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1억에서 공제하지 말라는 뜻이라고요. 이게 오해하지 말라고요. 이거 많이 오해하세요. 자, 어떤 이벤트가 생겼어. 예를 들면 이 대손 금액이 생겼다고. 근데 이걸 공제하지 않는 항목이니까 이거를 더 하라는 건가? 공제하지 말라는 표현이 막 요것만 보고 그럼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과세 표준에 공제하지 않는다? 빼지 않는다? 빼지 말라는 말은 더 하라는 말인가? 요 항목을 더 해야 되나? 아니에요. 방금 말한 것 좀 생각하면 안 돼요? 아셨죠? 한번 정리했습니다. 요게 많이 헷갈립니다. 원래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원래 많이 헷갈립니다. 공부할 때. 이제 제가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헷갈리지 말자. 독립된 항목이니까 공제하지 않는다? 그럼 더 하라는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선 일어난 매출에서 차감하지 말라는 뜻이야. 자, 대손금액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1억을 팔았어요. 근데 이 중에서 시간이 흘러가지고 3천만 원만큼은 못 받게 됐네? 그러면 요 1억에서 요거를 빼야 되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됐죠? 자, 2번. 판매자가 상대방한테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 여러분 이게 많이 헷갈려 원래. 여러분 상대방한테 아까 돈을 준다는 거 뭐라고 했어요? 공급이 아니라는 거 공부했었죠? 상대방한테 물건으로 주면 공급이고 돈으로 주면 공급이 아니다. 맞아. 그것만 알면 돼요. 지금 이거를 보고만 헷갈린다니까?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을 공제하지 말라? 그러면 과세표준에 이걸 더해주라는 뜻인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하면 머릿속에 꼬여. 그게 아니에요. 지금 2번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1억을 팔았어요. 근데 상대방한테 고맙다고 야, 내 거 1억이나 사줘서 고맙다 해서 500만 원만큼 고맙다고 줬다고요. 그걸 생각해봐. 그런 경우야. 자, 이 경우에 500만 원만큼 상대방한테 현금이 나갔죠. 내 입장에서 1억만큼 받고 500만 원을 준 거잖아. 맞죠? 이렇게 500만 원을 사후에 줬다고 해도 이 매출액 1억에서 이 500만 원을 빼면 된다 안 된다? 마치 9,500만 원 매출인 것처럼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1억은 1억이고 내가 매출로 받은 기분 좋은 건 1억이고 500만 원을 준 거는 요거는 독립적으로 어떻게 돼? 독립적인 요걸로써 고맙다고 준 거니까 그리고 돈을 준 거니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공급이 아니다. 그걸로 끝. 이 1억 앞에 1억에서 500만 원을 빼면 공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한번 못 박아 두는 거예요. 이거는 사후에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사전에 일어났던 이 1억 매출에서 이거를 빼면 안 된다. 라고 확정해 주는 거로 한번 확인한다는 거예요. 세법이. 헷갈리지 마. 라는 거야. 됐죠? 원래 안 헷갈렸는데 네가 말해서 헷갈렸다. 뭐 이러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게 많이들 헷갈리고 질문도 많이 하시고 하기 때문에 한번 정리했습니다. 3번 뭐다? 사업자가 하자 보증을 위해서 공급받는 자에게 보관해두는 하자 보증금. 이것도 내가 물건 만약에 건물 지어주고 1억 받았어요. 근데 그 입주민이 야, 너 이거 만약에 지어놓고 1년 동안 혹은 2년 동안 여기저기 고장나면은 고쳐야 되니까 너 그거 일정 금액을 AS용으로 입주민한테 맡겨라. 그래가지고 만약에 1,000만 원을 입주민한테 이 1억 중에서 뭐 돌려줬다고 해도 이 1,000만 원만큼 입주민한테 줬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매출 1억에서 이 1,000만 원을 빼서 매출이 9천만 원이다. 10% 부가가치세 내라. 900만 원만 내면 된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야. 맞죠? 이 1억으로 받은 건물 지어주고 받은 이 1억에 대해서는 무조건 10% 해서 여기에 공급가액 10% 해서 부가가치세 내라. 이런 거예요. 됐죠?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아까 앞에 써놨던 거. 이런 사건이 사후에 이벤트가 일어나더라도 앞선 일어난 과세 표준에서 빼면 안 된다. 이거 너 주의해라 라는 거라고. 됐죠? 아래 항목들은 공급, 매출 이후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더라도 앞선 공급에서 금액을 빼면 안 된다. 이 말이라고요. 됐죠? 요거를 오해해서 공제하지 않는다? 뭐 빼지 않는 거니까 그러면 더 하라는 뜻인가? 더 하면 안 돼. 그럼 틀려요. 됐죠? 이 정도만 하면은 이론 정리가 웬만큼 이제 본 거고 문제 한번 풀게요, 여러분. 자, 사업자가 특수관계인한테 여러분 대가를 받지 않아. 무상공급, 부동산 임대 용역의 무상공급. 어때?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까? 아니었죠. 시가로 했어. 찾아갑시다. 필기가 돼 있어서 좀 지저분하겠지만 다시 봅시다. 여기죠, 여기. 용역의 공급인데 무상공급인데 용역의 무상공급 중에서 어떤 경우만 특수관계인한테 사업용 부동산을 임대를 공급하는 경우 공짜로 이 경우에는 시가로 과표를 잡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1번 그죠? 확인했죠? 자, 이제 앞으로 안 당기니까 좋네요. 자, 폐업하는 때 남아있는 잔존재화. 폐업 시 잔존재화는 뭐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취득가액 또는 제조원가 아니에요. 공급가액으로 한다. 취득가액, 제조가액 아니고 이것도 확인합시다. 뒤쪽에 가서 뒷페이지에 있겠죠? 자, 폐업 시 잔존재화는 어떤 금액? 여기 시가.
비상각자산이라면 시가, 삼각자산이라면 간주시가. 이거를 뭐 공급가액으로 한다. 시가 혹은 간주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됐죠? 요 2번 정답. 2번 정답. 취득가액 아니다. 시가다. 시가 혹은 간주시가다.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됩니까? 안 되죠.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액 모두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5번부터 볼게요. 음식 숙박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액과 함께 받는 봉사료는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X. 뭐라 그랬어요? 봉사료가 구분 기재되고 실제로 종업원한테 지급이 돼야 돼요. 그 금액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라면 그냥 매출인데 네가 그냥 형식만 돈 더 받으려고 한 거 아니냐 사장아 라는 거야. 그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거야. 구분 기재하고 종업원한테 실제 지급해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거라고. 그죠? 5번 확실히 알아둡시다. 오케이, 됐어. 4번 국고보조금인데 앞에 뭐?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관련되지 않았다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고요. 요거 봅시다. 뒷페이지에 있는 것 같아요. 4번. 자, 그렇죠. 여기.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 여기서 4번.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아요. 하지만 문제에서처럼 직접 관련된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돼요. 이거죠. 4번. 자,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 문제 더 풀게요. 한 문제 더 풀고. 됐습니다. 옳은 것은 이네. 자, 환입된 재화의 가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당초에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는데, 자, X고. 자, 여기는 풀이를 요렇게 법인세법처럼 된 문제네요. 자, 환입된 재화의 가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맞아요. 그리고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풀어봅시다. 환입된 재화의 가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맞아요. 당초에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야. 아닌 게 아니라고. 당초에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렇게. 요거는 요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템포가 빨라질 거예요. 강의 시간도 이제 조금씩 이제 좀 짧아질 거고, 이론적인 베이스 설명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만 조각별로 그냥 최소한 숙지, 암기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 이럴수록 여러분께서 복습해야 될 때는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아셨죠? 숙지를 하실 때 혼자 복습용으로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사업자가 완성돈 지급기준부 조건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일정 금액을 하자 보증을 위해 공급받는 자에게 보관시키는 경우 하자 보증금은 공급가액에서 차감한다. 여러분 이거 뭐야? 아까 숫자로 예를 들었던 거 똑같죠? 이거 일단 아닌 거죠?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항목 밑에 정리를 한 번 더 해놨나요? 제가 뒤쪽에 다시 가볼까요? 저 똑같은 게 뒤에 있기 때문에 페이지가 많긴 한데, 저기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겠네요. 자, 아니네. 따로 없네요. 앞쪽에 있나? 앞쪽에 우리 했던 거 다시 보고 합시다. 말로 해도 되지만 어려운 부분이니까. 여기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거.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여기 아파트를 지어주고 1억 받은 거, 그걸 예로 들었죠. 그럼 입주민들이 요거 AS용으로 돈 좀 이렇게 묶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원래 건물 짓고 나면 이것저것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잔고장이 많이 생기니까 그 돈으로 돈을 좀 우리한테 주세요라고 해서, 다시 한번 똑같은 거 말해볼게요. 내가 건물을 지어주고 1억을 받았대요. 근데 이렇게 하자 보증을 위해서 뭐 문제 생기면은 내가 돈 드릴 테니까 입주민님들 돈 드릴 테니까 이 돈으로 이 돈에서 씁시다라고 묶어두는 돈이야. 하자 보증금을 내가 1억은 받은 다음에 1,000만 원 정도, 금액은 예를 드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뭐 100억이든 100억을 받았고 1억을 해든 상관없어. 아무튼 지금은 1억 1,000만 원에 대해서 입주민한테 줬대요. 요거 AS용으로 혹시 하자가 생기면 요걸로 메꿉시다 라는 용도로. 자, 이때 지금 문제대로 하면 이렇게 1억 중에서 1,000만 원 줬으니까 매출에서 1,000만 원을 빼서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9,000만 원으로 신고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이거라고요.
이 파트라고. 지금 이 항목이라고. 자, 이런 일이 있더라도 네가 최초의 과세표준 1억에서 이 1,000만 원을 공제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해 놓은 거라고. 실수하지 말라고 확인해 놓는 거라고. 왜? 이건 차후에 일어난 독립된 사건이니까요. 앞에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 쉽지만 이건 독립된 거기 때문에 앞에서 차감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 항목이 있는 거라고. 또 오해하지 말라고. 독립되어 있다고 독립된 거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에서 차감하지 말라고 했지 독립된 걸로 보아서 과세표준을 가산하라는 의미는 아닌 거잖아 이게. 여러분께서 이해하고 계신 걸로 생각할게요. 믿을게요. 자, 그럼 차감하면 안 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면 안 되는 항목이에요. 봅시다. 2번. 일정 금액을 하자 보증을 위해 공급받는 자에게 보관시킨다. 하자 보증을 공급가액 1억에서 차감하면 됩니까? 안 된다고요. 자, 3번.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오케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큰 틀은 바뀌지 않아. 앞쪽에서 봤던 게 바뀌어서 다른 걸로 변화구로서 날라와. 우리는 안 다칠 수 있습니다. 4번.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판매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나 대손금액은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아니야. 둘 다. 여러분 아까 3개 항목 있죠. 앞에 항목 3개. 다시 가볼까? 앞 페이지. 항목이 3개라고 이거. 뒤에 일어나도 차감하면 안 되는 거. 대손금액, 판매 장려금, 하자 보증금. 이 3개. 3개 다 차감하면 안 된다고요. 문제 4번. 보기 4번. 자, 판매 장려금 차감하면 안 돼요. 그리고 대손금액이 후에 일어나더라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면 안 돼요. 앞에 일어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면 안 돼요.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지? 요것도 공제하면 안 되는 항목, 요것도 공제하면 안 되는 항목이니까 틀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틀린 보기가 되는 거예요. 5번.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에 공급가액에서 할인해준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틀렸어요. 이게 여러분 매출 할인에 대한 문제예요. 매출 할인에 대한 문제. 여기 볼게요. 매출 할인은 뭐다? 공급가격에서 공제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뒤에 시기에 대해서 좀 이제 디테일한 것까지 적어뒀는데 여기까지 모르셔도 돼요. 뭐 아시면 좋지만 여유가 되시면 읽어보시고 기본적으로 매출 할인은 공급가격에서 공제하는 거예요. 매출 할인,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는 세법, 회계, 공의 다 공제되는 항목이에요. 됐죠? 자, 5번까지 했으니까 되셨고, 여러분. 자, 다시 잠깐만요. 몇 번 풀었죠? 자, 104번까지 풀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쉬셨다가 이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